안녕하세요. 진해 영어 방송국 저는 수리수리 맛수리 진희쌤입니다. 자, 영어 잘하는 법 이번 시간에는요. 언어 천재 버튼의 언어 학습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해 영어 방송국은요. 네이버 검색창에서 진해 영어 방송국으로 검색하시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언어 천재 버튼이 누구냐? 버튼이 누구냐? 리처드 버튼이라는 분인데요. 요즘 분은 아니에요. 그 19세기에 있었던 언어의 천재라고 하고 평생 동안 30개 국어를 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믿거나 말거나인데 아무튼 했다니까. 그리고 이렇게 그 사람이 한 말이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것으로 봐서는 정말 언어를 잘 하긴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19세기 사람이라 물론 지금 환경에서 언어 공부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그 사람의 학습법도 좀 알아두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라고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버튼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언어를 공부했는지 하나씩 볼게요. 참고로 이제 원문은 제가 진해영어 방송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원문은 뭐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이제 방법론이니까 우리말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분이 그 공부했던 방식 적어놓은 거예요. 나는 쉬운 문법 항목과 어휘 자료를 구해서 꼭 필요한 것들만 구분해 골랐다.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예요? 쉬운 문법 항목과 어휘 자료. 쉬운 문법 항목과 어휘 자료. 이게 핵심이죠. 우리는 이제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을 보면서 굉장히 그 난이도가 높은 글들을 읽어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교 때 그 수많은 3,000단어, 5,000단어, 10,000단어 이런 수준 정도의 어려운 보캐블러리나 어려운 문법을 많이 배웠잖아요. 근데 막상 실용적이진 않아요. 실용적이진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미국 친구들이 쉬운 단어 가지고 대화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이분도 이 버튼이라는 분도 쉬운 문법 항목과 어휘 자료를 구했다. 요즘으로 따지면 simple grammar and vocabulary. simple이라고 하는 게 쉽다라는 뜻이 있어요. 단순하다는 뜻도 있지만 simple 하면 쉬운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simple grammar and vocabulary가 너무 어려운 문법, 너무 어려운 어휘를 한 것이 아니고 쉬운 문법 항목하고 어휘 자료를 구해서 요것 좀 꼭 필요하겠다라고 골랐다는 거죠. 요즘은 뭐 인터넷이 있고 뭐 영어 공부하려면 유튜브도 있고 엄청나게 공부할 소스들은 많이 있는데 19세기라고 생각하셔야죠. 책 같은 것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골라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언어를 공부를 할 때. 그 다음 정리한 것을 주머니에 넣어 다니며 종일 틈날 때마다 반복해서 살펴보았고 암기를 했다. 우리가 뭐 지금 하는 거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정리했어. 쉬운 문법 항목하고 좀 쉬운 언어, 어휘 자료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이제 종일 소위 말해 자투리 시간에 틈틈이 보면서 암기했다는 거죠. 언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할 때는 일정 부분 암기가 필요합니다. 암기 안 하고 언어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암기했습니다. 문법상 쉬운 문법상과 또 어휘들, 기본적인 어휘들을 암기했어요. Memorize by using cards. 여기에 이제 카드라고 쓴 이유는 암기 카드잖아요. 조그만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이렇게 카드 만들어서 외웠잖아요, 그죠? 어떤 친구들은 열심히 정리, 막 이쁘게 막 정리만 해놓고 정작 보고 다니진 않고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저도 그랬는데 정리 열심히 해. 정리하다 힘이 다 빠져가지고 막상 또 안 외워요. 그러는데 아무튼 이분은 이렇게 쉬운 문법사항과 단어를 정리를 카드 같은데 암기장에다 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휴대하면서 자투리 시간에 틈틈이 보면서 암기했다 이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는 방식하고 뭐 그렇게 다를 것 같지 않아요? 아무튼 memorize by using cards. 그러니까 암기 카드를 가지고 암기했다. 쉬운 문법사항과 어휘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나는 한 번에 15분 이상 학습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이상 공부하면 뇌가 상쾌한 상태를 잃기 때문이다. 여기 아래 좀 어려운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brain based learning이라고 해서 요즘 떠요. 뇌 기반 학습법. 그래서 요즘 뭐 해마니 뭐니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뭐 연사 암기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뇌 기반 학습법에 해당되는 것이죠. 학습할 때 어떻게 해야 뇌가 잘 활성화돼서 암기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이론들. 보면 아시겠지만 그 소위 말해서 뭐 10분이든 15분이든 그 집중해서 볼 수 있는 시간이 오래되면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10분에서 15분 정도를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뇌 기반 학습법의 이론상으로 맞는 얘기인 것이고요. 이분도 뭐 하루에 15분 이상 했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이렇게 한 번 할 때 15분 하고 뭐 좀 쉬었다가 다시 했다든가 한다는 얘기지 하루에 딱 15분 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한 번 공부할 때는 집중적으로 10분에서 15분 정도를 학습을 했어요. 왜? 그 이상 공부하면 뇌가 상태를 잃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이제 뇌기반 학습법 책을 좀 읽은 적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공부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10분 뭐 공부하기 시작할 때 이게 박수를 한번 치는 거지. 이렇게 박수. 박수를 여러분 뭐 이렇게 공부하실 때 있잖아요. 공부할 때 박수를 5번 치고 하는 거야. 그러면 자극이 되죠. 손 이렇게 자극해가지고 자극을 받으면 뇌가 자극을 받는 거니까. 그래서 공부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활성화를 또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게 그 뇌기반 학습법의 이론이에요. 여러분도 예를 들어 공부하기 전에 뇌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마음을 좀 편하게 하고 박수를 치세요. 이렇게 네, 뭐 황수한 박사 같네. 네, 이렇게 박수 치면 뇌가 자극을 받아서 공부하기 좋은 상태가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바로 brain based learning입니다. 이분도 그걸 어느 정도 알았다는 거죠. 19세기니까 뭐 이것을 학문적으로 뇌과학을 뭐 연구해서 한 건 아닐 것이고, 자기가 알았겠죠. 아, 나 15분 이상 하면은 좀 집중이 떨어지는구나. 한 번 할 때는 15분 이상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약 300단어를 학습하고 나서 쉬운 책을 더듬거리면서도 끝까지 읽었다. 300단어 정도 했대요. 근데 300단어는 한 일주일 정도면은 뭐 외웠다라고 또 써 있는데 300단어면 많다면 많지만 또 꾸준하게 하면 그렇게 많은 분량은 아니죠. 300단어 하루에 7일로 했다 매일 했다고 하면은 40에서 50개 정도를 외웠다는 거니까 좀 부담되긴 하겠네요. 아무튼 300단어를 이제 확실하게 익히고 나서는 300단어 알아가지고 얼마나 알겠습니까만은 아주 쉬운 책을 더듬거리면서도 끝까지 읽었다고 해요. Easy to read materials 라고 써있는데 좀 읽기 편한 것들을 읽었다는 거죠. 300단어. 지리영어방송 혹시 카페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미국인들이 매일 쓰는 3000단어를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인데 300단어 좀 약한데 300단어라서 저는 1위부터 500의 단어 그 코스는 있거든요. 아주 왕초보 단계. 예. 그건 있는데 아무튼 저는 궁극적으로 이제 3000단어 정도를 강조를 많이 하는 편인데 이 버튼이라는 양반은 300단어를 한 다음에 읽기를 했대요. 300단어 한 다음에 읽기를 했대요. 뭐 저의 프로그램 진영어 방송 저의 프로그램으로 예를 들면 홍보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만 500단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초중급 레벨에서 그 깔깔 영어 독해라고 유머를 가지고 이렇게 책을 읽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건 굉장히 짧고 재미있는 유머를 가지고 읽습니다만 아무튼 이 버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300단어 한 다음에 아주 쉬운 책을 읽었다는 거죠. Easy to read material은 읽기 쉬운 그러한 그 소재를 가지고 읽었다는 얘기인데 그 지금 영어학의 태조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가설이 있는데 크라션이라고 그 사람이 이제 보통 책을 읽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데 책을 선정하는 기준은 뭐가 될 거냐 했을 때 그 사람이 얘기했던 것이 자기가 완전히 아는 수준의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히 아는 것에 조금 모르는 게 있는 정도의 글감을 읽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설이에요. 아직 입증된 건 아닙니다만 굉장히 유명한 가설이에요. 크라션의.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서를 읽을 때 대체로 보면 한 페이지에 모르는 단어가 한 5개 미만으로 있는 책을 읽으시면 돼요. 5개 미만. 아셨죠? 그러니까 약간 모르는 게 있는 정도가 여러분 수준에 맞는 읽기 자료예요. 그냥 무턱대고 단어 300개 하는데 해리포터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물반 고기반이죠. 아는 단어 반, 모르는 단어 반. 이러면 그럴 수가 없어요. 한 페이지에 모르는 단어가 5개 미만, 많더라도 10개 미만, 요 정도 돼야 그래도 떠듬떠듬 거리면서라도 읽는 거니까. 물론 300단어면은 정말 쉬운 영어 책이었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 사람은 쉬운 읽기 자료를 더듬거리면서도 읽었다라고 하는 거. 요즘으로 따지면 클라신이 얘기했던 자기보다 조금 어려운 수준의 영어 자료를 읽었다라고 하는 것과 맥락이 같은 거죠. 아시겠어요? 이렇게 공부를 했대요. 뭐 읽었어요. 그 다음 또 볼까요? 그리고 기억하고 싶은 단어에는 밑줄을 그었고 밑줄 친 모르는 단어는 하루에도 수없이 반복해서 발음하여 혀를 훈련했다. 뭐 review what I learned. 그러니까 내가 배운 것을 복습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뭐 복습 안 하면 안 되죠. 배우기만 하고 외워야 되니까. 그래서 아주 쉽게 된 글에서 모르는 단어가 딱 보면 밑줄을 긋고 그 단어를 카드에다 뭐 정리를 하든 뭐 하든 해서 계속 혀를 움직이면서 그냥 눈으로만 보지 않았다는 거죠. 계속 발음을 해봤다는 거죠. 소리를 내봤다는 거죠. 영어는 모든 감각을 움직여서 할 때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냥 시각만 자극해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촉각 좀 만져주고 뭐 책이라도 있으면 책 만지잖아요. 우리가 이 자극을 자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책도 하고 혀도 움직여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이런 식으로 뭐 일종의 오감 학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많은 감각을 동시에 이용해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혀를 움직여서 발음을 해서 익혔다는 거죠. 복습했다는 거예요. 리뷰 복습했어요. What I learned. 좋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그리고 글을 읽을 때는 기억이 더 잘 되도록 항상 소리내어 읽었어요. Read out loud예요. Read out loud. 이게 이제 큰 소리 내서 읽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방금 말씀드렸죠. 글을 읽어요. 글을 읽는데 소리내어 읽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원서를 많이 보고 싶어 하시죠. 원서를 많이 보고 싶어 하는데 원서를 읽을 때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속독해서 쭉쭉쭉 눈으로 보면서 읽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습적으로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읽는다기보다는 그냥 원서를 읽는 것 자체가 재밌는 거예요. 그냥 쭉쭉 읽는 거예요. 해리포터 보듯이 그냥 쭉쭉쭉쭉쭉 해서 재밌게 읽는 거죠. 그 학습을 목적으로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어느 정도 일정 수준 고수가 된 거지. 영어의 고수를 그냥 책 읽는 거죠. 그죠? 거기서 좀 모르는 단어가 가끔 나오면 이게 어떤 단어였지? 뭐 정리해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이고. 하지만 영어를 학습하는 목적이다 하면 조금 다른 방식의 읽기가 필요하겠다. 아시겠죠? 소리내어 읽는 거죠. 소리내서 읽고 그다음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정리해서 따로 암기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분은 그렇게 했다는 거고요. 자, 글을 읽을 때는 기억이 더 잘 되도록 항상 소리내어 읽었다고 했고요. 마지막입니다. 내가 배우는 언어로 누구와 대화를 나눌 때 이때 누구는 네이티브 스피커예요. 그 언어를 이야기하는 누구입니다. 대화를 나눌 때면 나는 발음과 강세를 익히기 위해 항상 상대방이 한 말을 따라서 반복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섀도우 스피킹입니다. 요즘 그 섀도우 스피킹 해서 유튜브나 이런 거 어떤 뭐 영화든 뭐든 이렇게 영화 너무 빠르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연설문이라든가 뭐 테드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그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약간 늦게 해서 이렇게 쫓아가면서 얘기하는 걸 섀도우 스피킹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섀도우 스피킹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어민이 얘기를 하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원어민이 얘기를 했겠죠. 그 사람이 한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발음과 강세를 익히기 위해서 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겠겠지. 설마 졸졸졸 그러면 결례잖아요.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속으로 그 사람이 한 말을 속으로 계속 되뇌었다 이런 얘기예요. 따라 읽었다. 섀도우 스피킹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아래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요즘 학교에서 얘기하는 용어를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사람은 19세기 뿐이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학습법과 많이 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봐도. 그런데 좀 다른 부분은 뭐냐면 요즘 굉장히 언어를 배울 수 있는 듣기 자료들이라든가 이런 게 많잖아요. 19세기 때 뭐 유튜브가 있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나라의 언어를 소리로 접할 기회는 많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약간 이분도 좀 학문적으로 접근해서 학습을 하셨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어도 암기하고 뭐 했지만
아무래도 지금처럼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듣기에 대한 얘기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듣기에 대한 내용은 좀 솔직히 좀 많이 적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쉬운 문법과 쉬운 단어를 먼저 외우고 암기하고 학습해서 그것을 쉬운 글감을 통해서 적용을 시키고 또 기회가 나올 때마다 그 언어를 쓰는 사람을 만나서 얘기할 때는 섀도우 스피킹 기법을 썼다. 또 공부할 때도 너무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막 오랜 장시간 하는 게 아니라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그때그때 15분이 넘지 않는 정도로 해서 집중해서 익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다시 한번 내용 한번 보고요. 정리를 해볼게요. 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쉬운 문법 항목과 어휘 자료를 구해서 꼭 필요한 것들만 구분해 골랐다. 정리한 것을 주머니에 넣어 다니며 종일 틈날 때마다 반복해서 살펴보았고 암기를 했다. 나는 한 번에 15분 이상 학습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이상 공부하면 뇌가 상쾌한 상태를 잃기 때문이다. 약 300단어를 학습하고 나서 쉬운 책을 더듬거리면서도 끝까지 읽었다. 그리고 기억하고 싶은 단어에는 밑줄을 그었고 밑줄치 모르는 단어는 하루에도 수없이 반복해서 발음하여 혀를 훈련했다. 글을 읽을 때는 기억이 더 잘 되도록 항상 소리내어 읽었다. 내가 배우는 언어로 누구와 대화를 나눌 때는 나는 발음과 강세를 익히기 위해 항상 상대방이 한 말을 따라서 반복했다. 여기까지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거 아니에요. 그죠? 별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학습법이라고 하는 것에 무슨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학습법을 쫓으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산이 있어요. 산이 있으면 굉장히 어려운 길이 있고 굉장히 쉬운 길이 있진 않아요. 대충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산을 오른다고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19세기에 이렇게 언어를 정말 30개 국어를 했다고 하는 거의 천재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보통의 사람이 30개 국어를 어떻게 해요? 저희는 영어 하나를 배우는데 이렇게 어려운데. 그죠? 대단한 분은 맞는 것 같은데 이분도 했던 방식 자체는 소박하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것과 그리 다르지 않구나. 너무 또 뭐 되게 특이하거나 탁월한 어떤 학습법이 있진 않습니다. 그냥 진리는 단순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런 방법을 하면 되게 쉽고 빨리 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숏컷, 지름길 이것만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어 공부는 뭐 19세기든 20세기든 21세기든 누가 하든 일반적으로 남들이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뻔하고 상투적인 방법이 영어 학습에도 효과적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한번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언어 천재 리처드 버튼 씨가 했던 학습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수리수리 마수리 램프 요정 진희쌤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